안녕하세요. 내일의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노보큐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번 이 영상을 올리기는 했지만 요청을 주신 분이 있어서 더빙된 버전으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다시 안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그냥 저는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어찌 보면 그냥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갈 일들을 주식으로 만날 수 있어서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가끔씩 남겨주시는 따스한 댓글도 하나하나 다 보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노보큐어라는 회사는 감동이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어 보이고 확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보큐어는 전기 자극을 통해 종양의 증식을 제어하고 암세포의 분열을 막는 치료기기인 옵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회사이고 튜머 트리팅 필드라는 이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종양 치료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이 세 가지가 암에 대한 기본 요법이라고 대세를 이루는 시장에서 튜머 트리팅 필드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기가 있고 저 패드 같은 부분을 머리에 부착하고 가방에 기기를 들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이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암 환자들의 삶을 연장시켜준 고마운 기기입니다. 암 환자라고 꼭 병동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TTF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기발하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전기장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양극은 음극으로 향하고 음극은 양극으로 향합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세포도 암세포도 분열할 때 이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암이 진행될 때 세포는 급속도로 분열하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악성 종양의 증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포를 마치 작은 우주 정거장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라는 우주 정거장 안에 핵이 있고 염색체라는 유전적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바깥 세포질 속에는 3차원적으로 자유롭게 떠다니며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특별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전극을 높게 띠고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주면 이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서 핵은 분해되고 염색체들은 세포 한가운데에 질서정연하게 나열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단백질들은 세포의 양끝과 끝쪽에 붙어 말 그대로 딱 고정되어서 사슬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사슬들은 염색체들을 붙잡고 양끝으로 염색체를 잡아당깁니다. 그 힘으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유전적 물질을 나누며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암세포가 두 개의 암세포가 되고 두 개의 암세포가 네 개의 암세포가 되고 궁극적으로 제어 불가능한 암의 증식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역시 여기에도 세포 분열은 잡아당기는 전기장의 힘으로 인해 세포 분열이 진행됩니다. 전기장 종양 치료는 이 세포 우주 정거장의 인위적인 전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변환기가 장착된 전기장 생성 장치를 우리 몸 바깥쪽에 부착시켜 사용합니다. 아까 보신 머리에 붙인 패드입니다. 암세포에 따라서 다른 주파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 우주 정거장이 전기장의 영역 안에 있게 되면 장치가 높은 전극을 띠는 단백질들에 작용하여 잡아당깁니다. 유전적 물질을 끌어당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슬 형성 방추체를 방해합니다. 결국 세포들은 몇 시간 동안씩이나 분열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 세포들은 결국 소위 세포자멸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세포의 죽음에 이르거나 혹은 건강하지 못한 딸세포를 형성하여 일단 분열이 된 후 세포자멸에 이르게 됩니다. 말보다 영상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장점 같습니다. In the following films, we see two identical cultures of cancer cells, followed in time-lapse under the microscope. The culture on the right is an untreated control, while TT fields are being applied continuously to the culture on the left. The first difference between the cultures appears about 2 hours after treatment start. No cell divisions are seen in the TT fields treated culture, whereas in the control culture, cells have already started to divide.
it takes 12 hours for the first cell to round up for mitosis in the treated culture. In addition, cell cleavage, cytokinesis, is delayed and takes 3 hours to finish. The next difference between the cultures is that in the treated culture, cells round up for mitosis. However, they are not able to complete the normal division process at all. They remain arrested in mitosis for about 5 hours and then die through programmed cell death, apoptosis. After almost 2 days of TT field treat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and treated cultures is clear. Cancer cells fill the entire available space in the control culture, while in the TT fields treated culture, only those cells that did not attempt to divide remain alive. As seen in this time-lapse microscopy film, TT field application to cancer cells leads to abnormal spindle formation and eventually to apoptosis. 보셨던 바와 같이 세포들은 분열을 위해 모아지지만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예 분열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렁임이 있는데 세포가 일렁이는 것이 세포자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보큐어는 이 원리를 이용해 암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막고 암세포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노보큐어는 18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보큐어는 18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TTF를 적용한 기기인 옵티는 뇌암 중 가장 치명적인 형태인 교모세포종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옵티는 교모세포종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 식약청이 승인한 TTF의 상업적 버전입니다. 그리고 재발 환자 대상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2건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식약청 승인을 2번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틴 기기는 신규로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용했을 때 생존율이 12%포인트 더 높았고 5년까지는 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재발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생존율이 더 높아졌고 옵틴 기기로 인한 부작용은 기기를 착용해서 나타나는 일부 스킨 트러블 외에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옵틴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타 요법과 같이 사용했을 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옵틴은 교모세포종 환자에 대해 항암제인 테모졸로마이드와 결합해서 사용했을 때 테모졸로마이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전체 생존 기간을 5개월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옵틴의 기기 에너지 레벨을 더 상향해서 사용했을 때는 생존율이 25개월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옵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미국에서 약 1만 명의 신규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럽에서도 동일 수의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약청은 복부 부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중피종에 대해서도 좋은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식약청이 승인한 대상은 총 3건입니다. 특히 뇌암 중에 가장 치명적인 교모세포종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환자가 처방전을 받게 되면 환자에게 기기를 전달하고 기기와 유지 보수를 위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연중무휴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익도 살펴보면 2020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말 현재 3,278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판매 관리 비율은 줄고 있고 리서치 비용은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에서 리서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지난 분기 200만 불로 플러스 전환했고 이번 분기에는 당기 순이익까지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2분기 때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본격적인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주춤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도 매출 증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옵티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에서 교모세포종을 치료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간 신규 발병 건수가 3건으로 추정될 때 예상 목표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의 신규 발병 건수 약 27,500건에 달합니다. 연간 약 12만 달러의 추정 가격으로 2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약 66억 달러의 시장 기회입니다. 중국에서는 짜이랩과 협업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연간 약 4만 2천 건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보큐어는 현재 자이랩과 거래 중인 옵틴 판매에 대해
10에서 15%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보수적으로 10%의 로열티율을 적용했을 때 중국에서 노보큐어는 연간 100억 달러의 수익 기회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 2분기 말 3.5억 달러였습니다. 부채가 2.6억 달러로 다소 높기는 하지만 단기 부채는 높지 않고 대부분 장기 부채라는 점에서 바로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암, 난소암, 종피종, 뇌전이 등 새로운 암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해 추가 수익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종피종은 흉막 외에도 복막, 고환초막, 심낭막 등 복부 쪽에 생기는 암을 지칭합니다. 뇌교모 세포종에 대해서는 벌써 신규 진단과 재발 환자에 대해서는 미국 식약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피종에 대해서는 2019년 5월에 미국 식약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외로 뇌전이는 2022년, 위암, 췌장암은 2023년, 난소암은 2023년을 목표로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간암은 2상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국의 짜이랩과도 위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021년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악성흑색종, 신장암 등 향후 전 글로벌 차원에서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다른 암에 대해서도 전임상 단계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암에도 옵튠을 적용할 기회가 생겼는데 머크는 2020년 7월 노보큐어와 협업을 통해 비소세포 폐암의 일선 치료제인 키트루다, 머크의 블록버스터급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TTF를 결합한 치료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합의 근거는 키트루다를 단독 사용할 때보다 TTF와 조합을 하여 사용될 때 효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임상 전 연구에서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상을 진행하는 것이고 2021년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빠른 승인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암에서의 수익 기회는 향후 노보큐어의 가장 큰 수익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약 23만 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생기는 암입니다. 이 연간 발생률은 교모세포종의 20배에 달합니다. 간단히 노보큐어가 쓰이고 있다는 영상도 살펴보시겠습니다. With Optune, I'm still able to do nearly everything that I did before. I have gone camping, I go fishing, I have 2 little girls and we go to the park and play, and all of the while I'm wearing the Optune device. Because of glioblastoma, I don't have the memory I used to, so I had to retire from the school bus transportation. But I still do everything else with the farm, take care of the cattle, take care of the chickens. I'm doing just as much as I did before. Everything has gone great. I'm able to live the life I want with the freedom I want and be around the people I care the most about, and all of that still while fighting cancer. I live my life to its fullest. Some things I modify, but I don't have to sacrifice my joy in my life and my activities. I am on the road a ton. I have flown 113 flights this calendar year, and we're not even into December yet. I go to work every day, I work in a wood shop. I was a little worried about the dust getting into the device, but that hasn't been a problem at all. I'm still able to get out and play beach volleyball of all things, so I keep a good level of activity. And also, I'm able to make it into the gym quite a bit, which is a big deal to me, and I just manage my device next to me while I work out. And do you have something you'd like to share with us? I would like to share a few of the achievements that are possible in life. We have really found that Daryl has been able to do everything that he loved in life before GBM to now. For instance, he's walked 3,204 miles, and all of those miles have been wearing Optune. These are all the medals I have from all the different 5K races I've done. But these two are extra special to me. A couple weeks after my surgery, my middle son walked with me. And then on this race, my daughter ran with me. So I had great support from my family. I have a great life, and it's not in spite of Optune.
that I have a great life. It's because of Optune that I have a great life. 추이도 보시면 주가가 2019년 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꽤 떨어진 이후 전고점을 넘어 반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고점이 99불이었고 현재 107불 수준입니다. 당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임상실험 진행이 지연된 것이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사업 현황이나 재무적으로나 펀더멘털한 변화는 없는 것을. 시가총액은 현재 105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지난 12개월 매출 대비 25배, 향후 12개월 매출 대비 22배 수준이어서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장률도 50% 미만이어서 급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부터 이익 구간으로 돌입했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또 다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도 비교를 해보면 SK바이오팜이 미국 식약청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 2개 있고 노보큐어는 3개여서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노보큐어가 훨씬 더 큰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SK바이오팜 영상에서 뇌전증 시장이 약 61억 달러 수면장애 시장은 30억 달러 정도로 보았는데 시장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노보큐어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SK바이오팜은 12조 원 시가총액이어서 노보큐어와 현재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지켜볼 만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간단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코로나19로 임상을 적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적으로도 이상한 점이 없고 계속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리스크 요인이기는 하지만 임상에서 성공을 못할 경우, 실패할 경우 등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뇌암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치명적인 교모세포종에서 긍정적인 치료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암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노보큐어는 이스라엘 물리학자 요람 팔티시가 처음 기술을 생각했고 상용화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스라엘 집의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의대에 있을 때도 생물학이나 화학보다는 물리학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2019년 사업보고서에 보면 팔티시는 연필과 종이를 들고 이게 가능한지 한참 동안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파를 통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확신에 도달했을 때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실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 가능하다고 믿고 과학적 사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때 당신을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창립자도 현 대표이사도 멋진 분들 같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